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 것인지, 또 헌법 질서는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하반기, 1980년 이 시기에 결국은 육군 장성의 신분에서 어느 날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단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떳떳하게 살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또 전두환 및 그 주변 인사들의 쿠데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5.18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원의 판결, 국회의 입법적 조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얘기들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헌정 질서는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 그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 네. 우선 우리 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부적절한 발언, 또 5.18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 공청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유가족, 또 유공자, 또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짜 사죄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5.18이 광주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격상되는 데는 1995년에서 97년 사이에 그 김영삼 정부에서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유공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당의 주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법에 대한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처벌법이 이번까지 해서 6번이 제기됐습니다. 5건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류된 이유가 한 2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주화 이 형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법익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특별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왜곡 폄하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어느 정도의 법익은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더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행법에도 미흡은 하지만은 명예훼손죄, 형법의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 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또 그 당시 같은 게 묶여있던 오스트리아,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고 영미법과는 전혀 없고 네. 북미에도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바로